정홍근 본부장님께서 취지 발언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버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 본부장 정홍근입니다. 아침 일찍 오늘 또 날씨가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정론 보도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언론 노동자 동기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자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월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버스 정책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버스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에 한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살아왔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버스 정책을 1일 2교 대제를 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령부터 입법까지 이렇게 시작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노동자들 건강권이 곧바로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에 잘못 판단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규탄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전국에 10만 버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조는 3,600명 정도 됩니다. 그 3,600명 밖에 되지 않는 민주버스 본부 노동자들이 이 앞에 쓴 이유는 버스 정책은 민간 기업이 경영하는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봅니다. 1일 2교 대제를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잡을 띄고 있어서 피로도가 누적되면 사고 위험률이 발생된다는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이 왜 투잡을 띄고 있을까요? 장시간 노동의 임금은 저임금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버스 노동자들은 그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쉬는 날 또 알바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건 곧바로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훼손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투잡을 강제하기 전에 현실적인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부분부터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중공영제로 재정지원금만 더 넣어서 이를 2교 대제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또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민간 기업이 운영할 때는 버스 사업주들을 일가족들만 배불리는 버스 왕국, 천국이 되는 그런 경영의 구조에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했듯이 1일 2교 대제로 전환해서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잡을 띄지 않게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이 보장돼야 하고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복지를 위한 완전 공영제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좋은 예로 강원 지역에 춘천 시민버스가 있습니다. 올 봄부터 2달 동안 천막농성을 치고 이재수 시장이 민간 기업 협동조합 방식으로는 버스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완전 공영제가 답이다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부가 버스 노동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버스 노동자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고 버스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근무 형태를 바꾸는 것부터가 시민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듯이 이제는 민간 기업의 보조기식 보조금 정책으로 인력 양성 정책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지자체가 지자체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돼야 한다고 민주버스 본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를 직접 겪었던 우리 강원 지부 황선재 지부장님께 잠깐 그 사례를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받은 민주버스 본부 강원지부장 황선재입니다. 방금 업무장군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강원도 춘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에는 지난 60년 동안 유일한 대중교통인 이 시내버스가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민간 사업주에 의해서 경영되면서 지난 2018년 법정관리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직간접적으로 100억의 춘천 시민의 혈세가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관리의 원인을 회생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과도한 부채 확산과 감가상각 누락 등 중대한 경영상의 오류가 있었다. 그렇게 60년 동안 민간 사업주에게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경영되면서 민간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시민과 지자체가 볼모가 된 채 60년을 그렇게 적폐 경영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춘천시는 시민 자본을 형성해서 시민 공영제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협동조합을 끌어들였습니다. 자본금 175만짜리 협동조합이 78억짜리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허구였습니다.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채 자본 잠식이 50억이 진행이 됐고 100억이 넘는 부채가 다시 확산된 것입니다. 민간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내버스, 지금과 같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버스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 사업주에 의한 경영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습니다. 노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선권이 사유화되면서 노동자와 시민은 그 사업주의 볼모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버스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을 감내하면서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밤별 보고 퇴근할 때 매년 100억이 넘는 시민 혈세가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개인 사업자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면허권이 노선권이 국고로 환수되기 전까지는 버스의 파행 운영은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사항에 보면 버스 노동자의 투잡을 막겠다 합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가정은 두 부모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식 하나 학원 보낼 그러한 급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모자라 춘천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 단 한 번도 제 날짜에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버스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버스 노동자의 삶의 질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않은 투잡 금지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준공제의 폐해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각종 비리와 횡령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대중교통입니다. 공공재인 것입니다. 버스를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의 영역에 두어야 버스 노동자와 시민 안전한 이동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버스가 자본 경영의 배만 불리는 허울 좋은 중공영제가 아니라 버스 완전 공영제를 통해서 진정이
교통복지가 실현되고 교통천국이 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산호의 결정사항 준공영제 결사 반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호 하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구호를 2번 같이 따라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공영제 실시하여 시민안전 지켜내자! 완전공영제 실시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자! 예, 다음 발언하실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의 진기영 수석 부위원장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우리 민주버스본부 4,000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공운수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진기영입니다. 절절하게 현장의 목소리와 버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어려운 점들은 두 분의 말씀 속에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요 한 말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취지의 내용 중에 버스 사용자가 채용비리, 폐차, 대금 횡령 등등이 있는데, 저에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 사고 낸 노동자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그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 강원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경무에 시달리는, 그래서 배차 간격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시간을 맞춰야 하다 보니 서두르거나 하는 과정들 속에서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난 것을 어찌 그 버스 노동자에게 직접 책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버스는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중에 하나입니다. 지하철도 정시에 맞추기 쉽지 않은 구조가 있는데, 거래 교통 상황, 흐름, 또 연로하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승차를 기다리다 보면은 배차 시간을 무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또 서두르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죠. 그 책임을 내 고스란히 오롯이 버스 노동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해왔던 교통의 공공성, 버스의 공공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버스 사용자가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 돈이 먼저이고 시민은 안전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노동자들이 준공영제도 아니고 제대로 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경산호위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사회, 경제사회, 노동 제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들을 꼼꼼히 지켜보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제도적 방향을 노사정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의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지난 10월 29일 날 발표의 내용에는 이를 이겨대 그 좋은 제도의 뒤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싹 빠져있다는 말입니까? 경산호 위원장님, 그리고 버스운수위원회 들어가셨던 분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하는 취지를 곰곰이 새겨보시고, 버스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완전공영제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10만 버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하고 1,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가 제대로 된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지자체가 완전 공영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권고안을 합의하고 발표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호 하나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완전공영제 실시하라. 민주버스 앞장서서 버스 공공성 강화하자. 예, 다음은 기자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경기지부 보영 삼형소지회 이정수 지회장님과 그다음에 금호고속 최상년 지회장님께서 기자견문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만 넘어가겠습니다. 버스를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든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29일 경사노위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1년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장시간 노동으로 버스 노동자의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교계제, 보육교계제 근무 형태에서 1일 2교대로 전환한 건 말고는 매우 실망스러운 합의문이다. 경사노위는 버스 노동자가 가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잡을 금지한다고 한다. 전체 버스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조사해보고 이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6대 강역시와 몇몇 큰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버스 노동자의 임금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 민주버스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 조사 결과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연봉 2,5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연봉 2,500만 원으로 한 가정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버스 노동자는 투잡을 뛸 수밖에 없다. 임금 현실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잡을 금지한다고 한 것은 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합의이다. 채용비리, 배차대금, 횡령, 정비 노동자 임금 착복, 사고비용 자부담 등 시민의 열쇠로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중공영제 문제점들이 연일 언론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노사정은 공공성 확대를 위해 중공영제 등의 운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또 경영이 어려우니 지원 방안을 확대한다고 한다. 이러한 발상은 시민의 이동수단인 버스를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만을 위한 경영 측면에서 생각할 것이다. 진정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 버스를 더 이상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수단이 아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과 복지 차원에서 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교통으로 인식하고 완전 공영제의 방식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공공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버스를 위한다며 노사장은 합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번 합의는 오히려 버스라는 영역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0만 버스 노동자들 유일한 민주노조인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버스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버스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시민의 열쇠로 사업주 배만 불리는 중공영제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완전공영제 실행하라. 하나, 완전공영제 실행으로 버스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하라. 하나, 완전공영제 실행으로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완전공영제 실행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하라. 2020년 11월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예,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과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